운동, 식이, 수면 등 좋은 습관을 유지하시는 분들은 재발 없이 잘 지내시는 반면에 안타깝게도 재발해서 다시 내원하시는 분들은 생활 습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던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심각한 질환을 진단받은 환자분들은 대부분 병이 생긴 원인을 궁금해하십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생긴 것일까? 혹은 물려받은 게 아닐까? 생각이 많으실 텐데요. 제 주요 진료 질환 중 하나인 자궁내막증 환우분들 역시 마찬가지죠.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은 아니지만 심한 통증이나 난임 등의 심각한 증상으로 삶의 질을 많이 떨어뜨리는 심각한 질환입니다. 자궁내막증은 그 기전이 굉장히 복잡하고 발병 원인도 다양하며 그 원인이 정확히 밝혀져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까지 연구된 성과 등을 바탕으로 자궁내막증 원인에 대해서 그 선천적인 요인과 후천적인 요인을 나눠서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유전적 요인인 선천적인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신뢰할 만한 여러 논문에 의하면 이 질환은 유전적 요인이 발병 원인 중에 하나라는 것이 뚜렷합니다. 2017년에 Reproductive Science라는 학술지에 실린 논문 Research Priorities for Endometriosis에서는 자궁내막증 원인 중 약 50%는 유전적 요인이며 나머지 50%는 환경이나 기타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5년 미국의 한 대학병원 사우스다코타 유니버시티에서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요, 직계 부모, 자매에게서 이 질환이 있는 경우에 발병 위험이 무려 5배에서 7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금 보이는 해당 연구의 결과로 미뤄볼 때 유전적인 요인은 이 질환의 확실한 원인 중 하나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환경적인, 즉 후천적인 원인인데요. 유전에 의한 것은 아니더라도 출생 후에 살아가는 데 접하는 여러 환경적 요소에 의해서도 이 질환이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릴 다음과 같은 환경적 요소들이 자궁내막증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 독성 화학물질의 범람입니다. 현대 사회는 예전보다 훨씬 다양한 환경 오염 물질이 범람하고 있죠. 이 중에 자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독성 화학물질인데요. 이를 POPS라고 합니다. 1940년대에는 10가지 정도에 불과했던 POPS가 현재는 그 종류만 약 10만 가지에 이를 정도로 많아졌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독성 화학물질은요, 체내의 에스트로겐을 과도하게 만들어서 자궁내막증을 악화시킵니다. 자, 이는 두 가지 기전이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는 간의 대사 기능을 떨어뜨려서 간에서 잉여분의 에스트로겐을 분해하지 못하게 하는 기전이 있고요. 또 다른 기전은 비소페놀 A나 다이옥신처럼 직접적으로 우리 몸에서 환경 호르몬으로 작용을 해서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작용을 하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 후천적 요인으로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는데요. 지금 보여준 논문에 따르면 가임기 여성의 장기간 지속되는 불안감, 우울감 등의 불안적인 정신 상태는 자궁내막증과 깊은 임상적 관련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속되는 우울감이나 분노 등의 감정은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코티졸의 과도한 분비를 유발해요. 코티졸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프로게스테론의 분비가 줄고 상대적으로 에스트로겐의 우세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장기적인 우울감, 분노 등의 감정 상태는 자궁내막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 진료 경험으로도 한약을 복용하면서 많이 개선됐던 생리통 증상이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은 후에 다시 악화되었던 환자분들을 종종 봐왔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후천적 환경적 원인으로는 체내의 만성 염증이 있는데요. 자, 세균 등 외부 물질과 면역세포가 싸우는 과정에서 생기는 열감, 통증, 부종 등의 반응을 통틀어서 염증이라고 하죠. 세균 같은 외부 물질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도 면역세포가 정상세포를 공격해서 염증을 일으켜 만성 피로감이나 통증, 열감 등의 증상을 일으킨 상태를 바로 만성염증이라고 합니다. 만성염증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아토피나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자가면역성 질환인데요. 만성염증 상태를 오랫동안 겪게 되면 면역세포들이 제 기능을 잃고 정작 죽여야 할 이상세포를 죽이지 못합니다. 건강한 상태라면
이 면역세포들이 자궁내막증 조직세포들을 죽여서 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성염증 상태로 기능을 잃어버린 면역세포들은 자궁내막 조직세포들을 죽이지 않고 엉뚱한 정상세포만 공격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실제 류머티스나 아토피 같은 자가면역 질환을 앓는 분들이 자궁내막증을 동반할 위험성이 훨씬 높아진다고 밝혀졌습니다. 유전적인 요인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후천적인 요인은 생활 습관을 개선해서 좋게 할 수 있는데요. 제 진료 경험으로도 치료가 잘 끝나고 생활 습관 개선을 당부했던 분들의 예후를 보면요. 운동, 식이, 수면 등 좋은 습관을 유지하시는 분들은 재발 없이 잘 지내시는 반면에 안타깝게도 재발해서 다시 내원하시는 분들은 생활 습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던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반드시 이 점 명심하시고요. 스스로 좋은 생활 습관 가지기에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자궁내막증의 선천적인 원인과 후천적인 원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오늘 내용 도움 되셨다면 이음여성 한의원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댓글 남겨주세요. 여기까지 이음여성 한의원 대표원장 김우성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